무령왕릉 아래 감춰진 진실 사랑이 백제를 부흥시켰다. 역사가 말하지 못한 무령왕의 밤. 혹시 아십니까? 백제 왕실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잠든 왕, 무려 15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완벽한 모습으로 되살아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무령왕입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하던 백제를 다시 세운 부흥의 군주, 그리고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한 남자의 뜨겁고도 조용한 사랑을 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무령왕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한 사내의 운명과 그를 지켜준 한 여인의 긴 밤을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이런 역사 속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령왕이 탄생하던 5세기. 백제 왕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왕위는 흔들리고 귀족은 서로를 견제하며 칼끝을 세웠고 민심은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린 상태였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무령왕이라 불리며 백제를 다시 세우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왕실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홀로 그를 지켜야 했고 아이는 세상의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조차 왕실 기록에서 희미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인내, 남다른 사유, 남다른 결심으로 조용히 자신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왕이 되려면 먼저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혼란의 시대는 아이에게 잔혹했지만 그 잔혹함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왕실의 아이 같지가 않다. 왜 이렇게 눈빛이 깊은가?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당대 누구도 모르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훗날 그 비밀은 백제를 다시 일으키는 왕의 길로 이어지게 되죠. 무령왕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찾아온 먼 길을 돌아온 사랑 또한 바로 이 순간부터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왕실에서 멀리 떨어져 자란 소녀는 세상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어두운 방처럼 숨겨진 갈망이 있었다. 나는 왜 왕실의 아이임에도 왕실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 그는 명예를 원한 것도 부귀를 꿈꾼 것도 아니었다. 그가 바라던 것은 단 하나, 백제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이었다. 소녀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그의 내면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글을 배울 때도 무예를 익힐 때도 누구보다 묵묵히 끝까지 해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 청년 조용하지만 묘하게 믿음이 간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꾸밈도 없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을 지녔다. 그것이 바로 훗날 백제를 부흥으로 이끄는 무령왕의 심장이 된다. 그러나 청년에게도 숨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바로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이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난다. 귀족도 아니고 왕실의 여인도 아닌 그저 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조용한 궁녀였다. 처음에는 서로 눈길조차 잘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은 알 수 없는 평온을 그녀에게서 느꼈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의 마음을 조용히 덮어주는 포근한 느낌이었다. 한밤중 문가에 걸린 작은 등불 아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었다. 전 언제나 왕실 밖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에 청년은 오래 고민하던 얼굴을 들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왕실의 피를 타고났지만 왕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넘쳐나는 사랑이 아니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그런 조용한 사랑이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오래 숨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청년이 왕실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그녀와의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운명이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나라의 운명과 한 사람의 사랑. 나는 과연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이 시기 백제 전국은 더욱 혼란해지고 있었다. 왕권은 흔들리고 귀족 간의 세력 다툼은 극에 달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왕실을 믿지 않았다. 나라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왕실에서 급히 청년을 찾았다. 그가 왕실에 직접 부름을 받은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청년은 직감했다. 운명의 시간이 왔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조용한 사랑 역시 쉽게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백제를 일으키고 싶은 욕망, 백성의 눈물을 멈추고 싶은 욕망,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욕망. 그 모든 것을 가슴속에 품은 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청년은 아직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왕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청년이 왕실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향하던 날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마치 앞으로 그의 인생에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궁문 앞에서는 이미 수많은 신하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왕실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강대했던 백제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의 궁은 마치 오래된 성벽처럼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청년은 왕 앞에 나아갔다. 늙은 왕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너를 불렀다. 왕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너는 왕실의 피를 가지고 있다. 백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나는 내가 더 버티기 힘들다는 걸 안다. 왕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건 청년에게 인생을 바꿀 선택을 강요하는 무거운 명령이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실은 다시 한번 잊혀진 혈통을 불러낸 것이다. 신하들은 왕의 말에 분노하고 두려워했다. 전하, 이 사람은 왕실에서 벗어나 살던 자입니다.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궁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고 여러 장군과 대신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청년을 향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왕실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피를 요구하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청년은 조용히 왕에게 물었다. 전하, 백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없이 웃었다. 그것은 내가 해내야 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왕은 자리에 쓰러졌고 궁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왕의 급작스러운 붕어는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많은 귀족들은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일부는 청년을 제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은 그를 지워야 할 존재로 여겼다. 청년은 궁의 가장 깊은 방에서 홀로 고민에 빠졌다. 이 길을 택하면 그녀와의 조용한 평온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겠지. 그녀는 궁의 한편에서 그를 걱정하며 밤마다 창문 너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를 향해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청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궁 바깥에서 일어난 반란. 귀족들의 권력 싸움이 폭발하며 궁문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피비린내 나는 혼란이 시작된 것이다. 백제의 심장이 흔들리자 청년에게로도 칼이 향했다. 저자를 제거하라.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기회는 없다. 청년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았다. 왕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사라질 것인가.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백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자신이 아니면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백제 전체를 가르는 선택을. 그리고 그 결심은 더욱 거센 폭풍을 불러오게 된다. 청년은 아직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온 백제가 그를 왕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운명은 이미 그의 앞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청년이 결심을 굳힌 바로 다음 날 궁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다. 반란 세력은 궁궐의 북문을 무너뜨렸고 칼과 불빛이 난무하는 속에서 백제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청년은 왕실의 피를 지닌 자로서 그 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시련은 한층 더 거칠고 깊어졌다. 반란군은 청년을 몰아붙이며 외쳤다. 왕실에 숨겨진 핏줄 따위, 우리 백제를 위한 자격이 없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새 왕을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을 두려워했다. 특히 청년처럼 민심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그들에게 위협이었다. 청년은 포위된 궁의 좁은 복도를 지나며 자신의 가슴에 스스로 질문했다. 나는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누군가의 희생을 부르는 건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뿌리처럼 깊게 박혀 있었다. 이 와중에도 그가 가장 신경 쓰인 것은 단 한 사람, 그가 사랑한 궁녀였다. 그녀는 반란군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청년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있는 자리까지 몰래 이동시키려 했지만 궁 곳곳이 불타고 있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가 청년을 찾아와 숨죽여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라를 먼저 지켜야 해요.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다. 그 말은 청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강인함에 대한 벅참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반란군의 일부가 청년을 붙잡기 위해 궁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청년은 궁수들과 함께 후궁 뒤편의 연못 근처까지 몰려갔다. 그곳은 평소 고요한 정원 같았지만 이날만큼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밤 공기보다 차갑게 울렸다. 이곳에서 끝을 보자. 반란군 우두머리가 청년 앞에 나섰다. 그는 권력 욕심에 사로잡힌 인물로 왕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세력을 확장해온 야심가였다. 청년은 무기를 들었다. 그는 왕족답게 검술 교육을 받았지만 실전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전투는 치열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병사들의 비명과 함성이 궁을 흔들었다. 청년은 여러 번 쓰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 도움은 왕실을 믿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소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하가 아니면 백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전하. 그 단어가 청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아직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닌데 이미 세상은 그를 왕으로 불러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를 둘러싼 시련은 더욱 거세졌다. 반란군은 궁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병력을 늘렸고 궁은 하루하루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청년은 깨달았다. 내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 그가 궁으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점점 더 깊어지는 혼돈 속에서 청년은 서서히 왕의 얼굴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궁 전체가 불길과 혼란으로 뒤덮인 채 며칠이 흘렀다. 반란군과 왕실 수호 세력은 서로의 목숨을 노리며 피를 흘렸고 백제의 수도는 점점 폐허가 되어갔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청년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날 곳도 없었다. 그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밤 반란군이 왕궁 중심부까지 뚫고 들어왔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전하,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곧 이방까지 돌파할 것입니다. 수호 병사들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 속에는 꺼지지 않는 충성심이 남아 있었다. 그때 청년의 귓가에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사랑한 궁녀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청년을 붙잡았다. 제발 여기서 도망치세요. 지금 나가는 길이 유일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번지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사라지면 백제는 끝난다. 그리고 너도 지켜줄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은 떨림과 뜨거운 체온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처럼 고요한 순간을 나눴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궁 밖에서 폭발음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연기가 방 안까지 밀려왔다. 수호 병사들이 급히 외쳤다. 전하,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청년은 결심했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이 난세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남은 병사들과 함께 왕실의 옥좌가 있는 정전을 향해 달렸다. 정전 앞에는 이미 반란군이 대거 몰려들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과 함께 문을 열고 정전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청년은 홀로 옥좌 앞에 섰다. 수백 년간 이어진 백제 왕실의 상징, 왕좌. 그 앞에서 그는 한 걸음 나아가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는 칼자루를 쥐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피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백제를 위해 살아도 백제를 위해 죽어도 좋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하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난세를 끝내기 위한 결의이기도 했다. 그가 옥좌에 앉는 모습을 본 수호 병사들은 한 사람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은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하 만세를. 마치 전장이 순간 멈춘 듯 그 울림은 정전 밖까지 퍼져나갔다. 반란군도 그 소리의 기세에 순간 흔들렸다. 혼란 속에서도 민심은, 운명은, 그리고 역사조차 청년을 이미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반란군의 최종 공격이 시작됐다. 정전이 흔들리며 기둥이 무너졌고 병사들은 절박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투가 다가온 것이다. 청년은 칼을 다시 쥐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왕의 운명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백제의 남쪽 국경이 불안해지던 어느 겨울, 무령왕은 다시 한번 전쟁 가능성 앞에 섰다. 직접 창을 들고 나설 수는 없었지만 그는 대신 전략과 외교 그리고 정보망을 활용해 백제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국경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불안한 소문은 왕의 밤을 점점 더 깊고 길게 만들었다. 침실 창밖의 겨울바람이 거세게 울어대던 날, 그는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심경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늘 강한 왕인 척했소.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구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손등을 쓰다듬었다. 강한 왕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령왕의 가슴 깊이 박혀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깨달음이 되었다. 세상은 그를 왕이라 부르지만 그녀만큼은 그를 한 사람으로 이해해주고 있었다. 그녀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었고 완벽한 왕일 필요도 없었다. 그저 외로움에 지친 한 남자로 머물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쟁의 두려움, 백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무령왕의 꿈, 그리고 그녀가 바라보는 그의 모습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들이 오고 갔다. 따스한 등불 아래 무령왕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대가 있어 나는 다시 내일을 선택할 수 있소. 그녀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하 때로는 쉬어도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무령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왕이라는 이름 아래 늘 억눌러왔던 감정들 두려움, 책임, 외로움 모두가 그 순간 녹아내렸다. 긴 밤을 함께 보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날의 날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어 숨을 내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녀가 곁에 있는 한 그는 다시 강해질 수 있었다. 백제라는 거대한 산을 짊어진 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왕비도 정치적 파트너도 아니었지만 무령왕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소중한 존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창밖에는 사비의 겨울눈이 조용히 내려 세상을 덮고 있었고 궁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낮고 고요한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다. 무령왕은 그녀의 머리결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 밤이 잠시라도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구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전하가 인간인 순간이야말로 가장 왕다운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무령왕의 국정 운영 방식은 더욱 단단해졌다. 단지 외교나 군사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왕, 그것이 백제를 다시 일으킬 힘이 되었다. 그녀와의 긴 밤은 무령왕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백제를 지켜낼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백제의 궁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생동하는 기운 뒤에는 무령왕의 보이지 않는 싸움과 결단이 있었다. 그는 남쪽 국경에 새로운 방어 체계를 세웠고 외교 사절을 다시 파견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묶어냈다. 무령왕의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외교는 상대국들이 먼저 백제의 협력을 제한할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왕의 이름은 다시 신뢰와 품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왕이기 이전의 한 남자인 그는 국정의 무게가 쌓일수록 그녀를 찾는 마음이 더 짙어졌다. 그리고 백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자 그는 조용히 그녀를 불러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와 함께한 밤이 내 마음을 바로 세웠소. 백제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대가 준 용기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하, 저는 그저 전하의 마음을 받아준 것뿐입니다. 나라를 일으킨 것은 전하의 힘이죠. 하지만 무령왕은 알고 있었다. 밤마다 가슴을 짓눌렀던 불안, 외로움, 책임감, 그것을 이겨내게 한 것은 그녀의 한마디, 한 번의 손길, 그리고 함께 보낸 그 긴 밤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왕의 손이 아니라 한 남자의 손이었다. 백제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그대에게도 온전히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겠소. 그녀는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하, 저는 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하가 흔들릴 때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무령왕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다. 세상의 욕망과 정치의 복잡함과는 다른 순수하고 조용한 마음. 그는 그녀의 이 진심을 백제의 미래를 다지는 힘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 무렵 궁정에서는 무령왕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예전보다 말이 단단했고 결정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백성들의 고충은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신하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부흥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무령왕은 그녀와 함께했던 밤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끝없이 강해질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조용한 정원에서 그녀를 불러 작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백제를 다시 일으키는 이 길의 끝에 그대와 나만의 약속을 하나 만들고 싶소.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약속이라니요? 무령왕은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하였다. 백제가 완전히 안정되면 그대에게 내 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싶소.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준 사람으로.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눈빛은 따뜻해졌다. 전하, 그 약속 제가 지키겠습니다. 전하가 백제를 지키듯 저는 전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약속을 맺었다. 그 약속은 왕의 부흥과 함께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제의 부흥은 무령왕이 꿈꾸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다. 국경은 안정되었고 외교는 넓게 뻗어갔으며 백성들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사비 도성에는 다시 웃음과 장터의 활기가 넘쳤고 농부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릴 만큼 나라의 기운이 좋아지고 있었다. 신하들마저 백제는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백제의 건강함과 달리 무령왕의 몸은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는 결국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챘다. 왕이 국정을 돌보는 중에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잦아졌고 밤마다 기침이 길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조금 더 쉬셔야 합니다. 백제는 이제 안정됐습니다. 전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령왕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만 보면 그는 잠시 왕이 아닌 한 남자가 되었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구려. 백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이요. 그녀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죽는다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령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대와 함께한 그 밤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생을 지탱한 가장 큰 기둥이었소.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하고 어딘가 아득했다. 백제가 다시 일어섰다면 이제 나도 그대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약속이고 뭐고 제게는 전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령왕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대는 늘 내 마음보다 더 큰 말을 하는군. 그대가 있었기에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소. 며칠 뒤 무령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누구에게도 고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제의 왕이자 한 여인을 사랑한 남자였다. 궁궐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몰래 그의 관 앞에 섰다. 전하 아니, 나의 사람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전하의 약속을 제 마음속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가락에 작은 은빛끈을 묶었다. 전하가 남긴 사랑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령왕은 세상을 떠난 후 무령왕릉이라는 이름으로 잠들게 되었다. 후대의 학자들은 그 무덤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무덤은 백제의 문화가 절정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왕릉 아래에는 나라를 지킨 군주의 영광뿐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한 사랑의 흔적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을. 백제를 다시 일으킨 왕, 그리고 그 왕의 긴 밤을 함께한 여인.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조용한 숨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속삭였다. 전하 언젠가 그대가 말한 완전한 봄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기를. 그 말은 사비의 바람에 실려 무령왕의 잠든 땅 위를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백제는 그가 남긴 사랑과 마음을 품은 채 또다시 긴 세월을 흘러갔다.